이번에는 또 이제 시간이 흘러 가가지고 2016년이 됐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건 2013년. 그래서 2013년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저런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성남에 도시개발 그 공사가 생기고 성남 도계공에 거의 성남 도계공 출신들이 여러 명 이제 세상을 떴지요. 그래서 김문기 처장도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 위에 있었던 그 본부장도 다른 데 가 그 포천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도 그 유한기 사장님도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본부장으로 있었던 유동규 씨는 얼마 전에 구속됐고 어쨌든 2013년도에 저러한 그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성남개발공사가 딱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거의 동시 패션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가 그 대장동하고 또 하나는 백현동인데 이 백현동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옹벽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 옹벽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2016년 6월 달에 뭐가 있었느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서비용이 깔끔하게 3천억 이상,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미니멈 3천억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 9월에 식품연구원이 종상향 2단계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된다. 그 다음에 2015년 1월에 또 변경 요청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이번엔 받아줬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 2014년까지는 그 식품연구원 부지의 소유권자가 식품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2월 달에 식품연구원 부지의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그때 정바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시행사가 이걸 딱 가져가고 거기에 누가 또 이렇게 들어갑니까? 인서비용이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종 주거지로만 좀 올려 종상향 한 2단계 정도만 해달라고 해도 성남시에서 리젝트 했는데 그런데 뭐 별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종상향 4단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준주거지로. 저것만으로도 깔끔하게 3천억 넘게 벌었어요. 저거는 아무도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정혁진 같이 어리버리한 사람도 만약에 저 식품연구원 백현동 그 부지 무지무지하게 좋은 부지예요.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도 저도 3천억 벌 수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왜냐하면 그냥 로케이션 이 땅을 갖다가 저 좋은 로케이션에 있는 땅을 제가 딱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포스코가 됐든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그런 데다가 야, 이 땅 내 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아파트 줘. 그 다음에 나한테 얼마 줘. 그러면은 얼마 드리면 될까요? 3천억? 그러면 꿀이다 하면서 다 했을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1월 달에 그 종상향 4단계 이제 요청이 됐고 9월에 드디어 신청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8개월 만에 그 종상향 4단계가 이루어졌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때까지만 해도 임대주택이 몇 퍼센트였다? 100%였다. 그러면 남는 게 많다? 아니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기껏 종상향 4단계 했는데 임대주택을 100% 하면 그러면 뭐 먹고 사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석 달 뒤에 다시 인서비용이 임대주택에서 100%에서 공 하나만 뺍시다. 공 2개 빼면 더 좋은데 공 2개 빼면 1%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공 하나만 뺍시다. 해가지고 임대주택 10%, 일반주택 90%.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줬어요.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깔끔하게 3천억 이상을 그냥 번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기 포스코에서 저기다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펜트하우스가요 50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더 올랐겠다. 제가 맨날 그 이야기할 때 그 오늘 찾아볼 걸. 펜트하우스가 제가 몇 달 전에 마지막으로 한 1년쯤 전에 찾아본 게 한 5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더 올랐을 수도 있어. 제 기억에는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대로 하면 임대주택이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저 아파트는요 2가지를 특혜를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종상향 4단계, 또 하나는 임대주택 10%, 임대주택 비율을 90%를 확 줄여.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바보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느냐?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게 2016년도에 2월부터 9월까지 쫙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게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인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남의제 20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성남 시민 모임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성남의제 20일로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이 그렇지. 성남 시민 모임보다는 성남의제 20일, 21세기의 성남시의 의제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이밍을 잘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기서 공문을 보냈는데 뭐 관련해가지고 뭐 이거 제출해가 조금만 키워봐 주세요. 가운데로 해가지고 저 왼쪽 거를 좀 키워봐 주세요. 수신 성남시장 해가지고 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인가 뭐 그 뭐야 뭐 검토 뭐 의견서 제출. 그러니까 수시는 성남시장이고요. 제목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한다. 누가? 성남의제 20일. 조금만 위로 쫙 올려봐 주세요. 그러면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 의장 직인 딱 찍혀 있죠. 그런데 저기 이렇게 그 마지막 줄에 쭉 보면 저기 두 번째 그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사무국장 김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그 줄 하나 쫙 그려져 있잖아요. 그 위에 조금만 보면 그 좀 두꺼운 줄 바로 밑에 여기 그렇지 거기 사무국장 김현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시민단체에서는 무슨 뭐 그 공동대표가 실권이 없어요. 그냥 뭐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알아서 합니까? 사무국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현지 사무국장이 이재명 시장님한테 공문을 딱 보내면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게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 저분이 누구냐면 신구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김인호 교수. 신구대학교 김인호 교수가 아까 그 일지 나온 거 있잖아요. 일지 쭈루룩 나와 있는 거.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종상향도 다 됐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10%로 다 이렇게 그 조정이 됐고 이제 돈만 벌면 되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저 보겠습니다. 2016년 2월에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성남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2월부터 9월까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성남시에. 거기에 심의위원이 누구였냐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신구대학교의 김인호 교수였는데 김인호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16년 2월 심의위원으로 그 심의에 참석하면서 지역 환경단체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문이 그러니까 김인호 교수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남의제 20일에서 의견을 갖다가 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인호 교수 얼굴 좀 띄워봐 주세요. 김인호 교수가 성남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이었어요. 2월 달에 김인호 저분이 저거 백현동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 환경단체 대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의견을 무시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성남시청에서 성남시가 지역 환경단체한테 의견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6월 달에 김현지 씨가 그 다음 거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했어요. 누구한테? 성남시장한테.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백현동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에 사무국장으로 김현지가 나와 있는데 저때 의견서를 실질적으로 집필한 사람은 누구냐? 신구대학교 교수가 그 집필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그 사람 이름이 김인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냐면 2016년 2월 달에 김인호라고 하는 사람이 시민단체 의견을 그 수렴한 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성남의제 20일에다가 의견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김인호 교수가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현동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김인호 교수는 왜 저 성남의제 20일에다가 의견을 갖다가 했을까요? 그때 저 김인호 교수가 성남의제 20일에 정책위원장이었대요. 그 다음에 성남의제 20일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는 인섭이 형이 뒤에서 다 이것저것 로비를 다 해줘. 그래가지고 다 끝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절차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만들었던 성남의제 20일의 정책위원장 김인호 교수가 그 이재명 시장의 그 성남시 환경 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재명 시장이 만든 성남의제 20일에다가 의견을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정책위 의장인 김인호 교수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 해가지고 백현동이 깔끔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도 가봤어요. 거기 옹벽 아파트 가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인호라고 한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김인호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김인호가 신구대 교수 김인호라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김인호는 뭐냐? 산림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구대 교수 출신으로 2016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성남의제 20일 정책위원장 김인호 교수가 6월 달에 괜찮다라고 공문을 써주고 그랬는데 9년 뒤에는 뭐가 됐느냐. 신구대 교수하다가 일약 산림청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김현지, 김인호 관계는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선 뭐가 있었냐면요. 국민 추천제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 한 게 좋겠습니까? 뭐 예컨대 저 제발 좀 추천해 주세요. 정혁진 변호사를 어디지?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 뭐 그런 게 이제 국민 추천제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청장에 누구를 추천합니까? 김인호 교수를 추천합니다. 노란 것만 보겠습니다. 조금만 키워봐 주세요. 어떤 사람이 산림청장으로 김인호 교수를 추천합니다.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내려봐 주세요. 저기서 조금 더. 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천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을 위해 추진안이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 산림 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그냥 추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연사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가 아니야.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자문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저기 조금만 더 위로 올려봐 주세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커리어도 좋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졸업했어요. 조경학과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에서는 경영관리로 또 석사를 받았어요. 아주대학교 MBA라는 이야기예요. 뭐 그러면서 방송통신 그 대학교에서 또 학사도 또 2개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지금 아직도 방송통신대학교의 미디어 영상학과에 재학 중이네. 그러면 학사학위를 지금 3개 딸 수 있겠네. 그러면서 보면은 적어 보세요. 조금만 올려봐 주세요. 분당 조금만 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아니요 그 반대로 거기가 끝이에요. 저기 노란색 글씨 보겠습니다. 분당 환경 시민의 모임 이런 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에 참여했다는 겁니까?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 백현동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에 참여했다. 누가? 저 이야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그냥 추천도 아니고 강력히 추천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김인호 교수를 막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저거 보세요. 1999년이면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변호사들 때였어요. 왜냐하면 1999년이면은 김현지가 1998년에 성남 시민 모임 들어갔으니까 김현지보다 딱 1년 뒤에 어디 들어갔느냐? 그 성남 시민 모임 들어가가지고 성남 시민 모임이 성남 의제 20일 실천 협의회로 바뀐 다음에 저 보세요. 자연환경분과 위원장. 그다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정책평가위원장. 저 정책평가위원장 할 때 백현동 관련해서 백현동 따봉따봉 여기에다가 아파트 지문 따봉따봉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성남의제 20일에 원래대로 하면 그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같은 것들은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가 했었을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 되고 도지사 되고 대통령 됐으니까 더 이상 운영위원장 못 하잖아요. 그 운영위원장 자리를 김인호 교수가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 뭐랄까 철학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일도 많이 같이 하고 최고의 그 산림청장 후보자다라고 그러므로 이 연사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글을 누가 썼느냐. 저 글을 누가 썼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 보겠습니다. 셀프 추천했단 거예요. 강력히 추천했던 사람이 김인호 교수를 그냥 추천도 아니고 강력히 추천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인호였다는 이야기예요. 왜 본인이 그 김인호가 왜 김인호를 강력히 추천했느냐? 제가 저를 잘 안다고 생각이 돼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 때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던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모르겠던데. 김인호 교수님은 뭐 최적의 산림청장 그 후보자이셨고 그 다음에 산림청장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거예요. 뭐 알라니 꼬라지 뭐 소크라테스인가? 어쨌든 제가 저를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대한민국의 산림청장으로는 최고 적격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나를 추천했다. 추천인 김인호, 피추천인 김인호. 그래서 임명된 게 산림청장.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김인호 산림청장이 성남의제 20일의 운영위원장.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99년부터 미니멈 99년부터 그러면은 27년 동안 잘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알았는데 산림청장 정도는 날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국토부 차관까지는 몰라도 산림청장 정도는 김인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지금 정부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된 다음에는 뭐가 됐습니까? 성남시장 때까지는요. 김현지 씨가 공직에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저렇게 사이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다가 1998년인가요? 그때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에서 점프해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딱 됐는데 그때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022년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고 개항으로 내려가서 개항에서 국회의원 됐을 때 그때 이제 보좌관 됐죠. 이때부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그 이야기가 전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것 같아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쪽에서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도간에 든 쥐로 생각한 거죠. 전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도간에 든 쥐로 생각했다. 언제든지 내가 요리할 수 있다. 나 검사 출신이야, 나 검찰총장 출신이야. 이재명 정도 되는 그 정도 혐의 가지고는 그냥 뭐 언제든지 내가 날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실장,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다. 이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가 있고, 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또 누가 가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 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될지 역사가 보여줄 텐데, 뭐 한 10년, 20년 뒤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2024년 계엄, 2025년 정권 교체, 을사년 정권 교체, 뭐 을사사화도 있고 을사조약도 있고 을사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되게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을사 탄핵이 있었고 을사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 을사년에 2025년 을사년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지금은 모르겠고요.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 가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국면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만 보면 전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뚫고 나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칼자루를 잡고 있다. 그 다음에 허실실 아이씨 뭐 하는 거냐, 내가 검사 출신이야 내가, 응? 다 알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2025년도에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국민의힘 정권에서, 보수 정권에서 민주당 진보 정권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6월 4일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6월에 한 12일인가요? 그때쯤에 아까 뭐 이렇게 뭐 내정됐다 뭐 그런 거 광주일보 기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6월 12일자 뭐 그랬을 텐데 아마 김현지 씨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정식으로 총무비서관으로 발령받기도 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용산 대통령실 점령군 같이 쫙 진주해가지고 그때부터 일 다 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랬는데 국감을 앞두고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비서관 나와야 된대. 국감에 총무비서관 나와야 된대. 그래? 아이씨 몰랐네. 그런데 안 나가도 되는 자리가 있대. 그게 뭐다? 부속실장. 우리나라 역사상 국감에 부속실장이 나간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현지 실장을 그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동했다라고 딱 그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여태껏 전례를 깬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당장 이번에 대법원장이 저렇게 국감에 나간 전례가 없어요. 아니 그 니네도 전례 깼는데 뭐 부속실장이라고 뭐 안 나온 게 말이 되느냐? 거기에다가 뭐 우원식 그 수석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말 실수를 했어요. 어떤 말 실수를 했냐면은 김현지 나갈 수 있다. 뭐 김현지 뭐 나가는 거 뭐가 어렵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속으로 김현지가 저 양반들이 누구를 뭐 국감장에 내가 나가라고 그러면서 일을 갖다가 빠득빠득 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안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아니 왜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를 거기에다가 총무비서관을 왜 시켰지? 저 같았으면요 김현지 실장 총무비서관 안 시켰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언성 히어로가 되라. 뭐 그러면 또 뭐라 할까, 국정농단이라고 그럴래나? 정식 최순실이라고 그럴래나?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현지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만약에 정식 타이틀을 주지 않으면 최순실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정식 타이틀을 줬더니 국감에 내보내라고 할 거고, 그렇다고 안 쓰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은 요번에 국감에 김현지 씨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나오지? 저 같으면 나올 텐데. 저 같으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뭐라고 그래도 아유 그래 그냥 지져라. 그러면 뭐 김현지 씨 딱 나오면 김현지 실장 나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그러면은 그냥 뭐 막 그냥 그렇게 했겠지. 어떻게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잘 싸우더만 민주당에 특히 여성 의원들이 막 뭐라고 쉴드 치면서 뭐 당신들 뭐 김현지 스토커냐 뭐 김현지가 뭐 대단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싸워줄 텐데 왜 못 나간다고 하는 거지?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사족같이 김현지 씨의 닉네임이 너바나래요. 너바나가 무슨 뜻이냐면 니르바나, 열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너바나라고 하는, 물론 이제 너바나가 뭐 그룹도 있죠. 뭐 세계적인 팝송, 팝그룹인가? 뭐 어쨌든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불교 용어 열반, 해타라는 거, 그 열반이 영어로는 너바나예요. 니르바나의 꽃이라고 한 소설책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김현지 씨가 불교인가? 아니면 너바나라고 하는 그룹을 좋아하나? 뭐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이 있나? 해가지고 김현지의 닉네임은 너바나였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안녕하세요 사무국 현지입니다 했을 때 그때 쓰여졌던 게 너바나고, 그 다음에 원래 녹지 부지였던 곳에 공원을 조성해 보겠다고 시도된 오늘의 식목 행사는 참 처절했습니다. 우연하게도 저랑 이름이 똑같은 초등학생 꼬마애를 만났는데 그래서 나무도 심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그 이름표에 김현지라고 쓰여 있네요. 나랑 이름이 똑같네.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현지 씨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왜냐하면 성남의제 20일 그 전에 성남 시민 모임에 뭐 거기 직원이 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상근 직원은 김현지 혼자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중요한 일들, 그 다음에 또 일 좀 잘했을까? 아주 이뻐 죽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밑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2012년 에이프릴 15, 4월 15일 0415 생일 축하한다. 너바나 041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너바나 0415에게 생일 축하한다. 웃음 이렇게 딱 보냈네요. 그 다음에 너바나 0415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저게 제가 트위터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시청 여자 화장실엔 어린이 용변기가 있는데 남자 화장실엔 왜 없을까요? 남자 화장실에 어린이 변기 하나쯤 설치해 주십사,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지? 저게 너바나가 한 건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검토해 보세요라고 한 건가? 뭐 어쨌든 저기에도 너바나 0415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너바나 0415라고 하는 게 김현지의 아이디라고 할까?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지니까 어떤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월 15일이 뭡니까? 태양절이에요. 어디에서 태양절입니까? 북한에서 태양절이에요. 왜 4월 15일이 북한의 태양절입니까?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 4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거 빨갱이 아니지 뭐 그런 이야기. 아까 박지원 의원이 뭐 빨갱이 운운하는 거 이거는 진짜 천박하고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도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바나면 너바나인데 왜 다른 숫자도 아닌 0415지? 이거 진짜 뭐 저희 때는 워낙 주체 사상이 강했으니까 저희 때는요 대학 딱 들어갔더니 주사파 NL 쪽에서 기독교회 주 기도문을 각색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를 뭐 전능하사 뭘 만드신 김일성 주석님을 내가 믿사오 뭐 그런 식으로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지도 NL이었나? 그래가지고 태양절 숫자 0415를 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는가? 등기부등본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김현지 씨가 몇 년생이라고요? 75년. 생신은 며칠이라고요? 높아졌으니까 생신이라고 해야지. 4월 15일. 그러니까 김현지 0415는 너바나 0415는 제가 봤을 때 설마 태양절을 땄겠습니까? 0415는 자기 생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그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네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가 나와요. 보면은 네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고요. 사이버 공간의 대학이 올해 생겼답니다. 언제? 2000년 4월 7일. 그러면 김현지가 그 상명대학을 졸업한 거는 98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성남 시민 모임에 합류한 것도 98년이었는데 2000년 4월 7일에 저런 글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아마 네트로폴리탄 사이버 유니버시티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 김현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네트로폴리탄 사이버 유니버시티에 누가 나오고 있느냐? 마광수 교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김동춘 교수라고 성공회대 교수인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여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운영하고 만들고 운영한 사람은 누구냐면 황인욱과 윤석양이다. 윤석양은 누구냐?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람. 이름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휘슬블로우라고 했던 윤석양이고, 그 다음에 황인욱은 누구냐? 제 대학교 2년 선배예요. 황인욱 선배가 서울대 서양사학과 84학번이거든요. 저보다 대학교 2년 선배입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난파간첩 이선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고위 거물급 간첩이 할머니같이 생긴 이선실이었는데 당내 서열이 10몇 등이었어요. 북한에서 당내 서열이 10몇 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그룹 회장과 맞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분이 우리나라로 내려와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남노당, 남한조선노동당, 줄이면 남노당이잖아요. 중부지역당 사건에 누구를 포섭했느냐? 황인욱 선배를 포섭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1998년에 황인욱 선배가 특사로 풀려나가지고 2000년에 네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김현지가 뭐 그 등록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저 올려봐 주세요, 사진을. 네, 이렇게 쭉 올리면은 잘 안 보이네. 뭐 저런 거 뭐 껌 좀 씹었던 언니, 뭐 그 김현지 씨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것저것 딱 됐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황인욱 선배가 저보다 대학교 2년 선배여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더니 그 황인욱 선배가 키도 작고 굉장히 왜소해요. 뭐 아주 그냥 마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무게가 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운동권에서는 굉장히 거물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야, 뭐 니네들 뭐 그랬던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황인욱 씨가 뭘 하고 있었느냐, 저거 보겠습니다. 저 2000년 기사예요. 1992년 난파간첩 이선실이 주도한 남노당,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98년 8.15 특사로 풀려난 황인욱이 벤처 사업가로 변신했다. 98년에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DJ가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DJ가 황인욱을 풀어줬는데, 그런데 사이버 인문대학을 열었다. 그게 뭐다? 네트로폴리탄 대학이다. 근데 지금은 네트유니네트라고요. 저 홈페이지 주소가 www.netuni.net인데 지금은 옛날에 저게 폐쇄가 된 것 같아요. 운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강좌 수를 200개로 늘리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대학 제도와 연계해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게 2월 24일이었는데, 그런데 요거를 보고 뭐 저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제 대학교 선배가 저런 거 한대는데도 몰랐는데 김현지는 알았던 거지. 2달 뒤에 앞에 걸로 다시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네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 대학이 사이버 공간에 대학이 생겼다. 4월 7일. 저도 몰랐던 거를 그 김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황인욱 선배가 뭐 하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저걸 보고 누가 황인욱이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황인욱입니다. 영화를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2025년 10월 29일에 1980 1980 사북이라고 하는 영화를 황인욱이 만들었는데 왜 사북이냐면 저 그 황인욱의 형님이 황인오인데 1980년에 그 5.18이 있기 전에 사북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동자가 황인오 씨였고 황인오 씨의 동생이 황인욱이었고 그 다음에 이 두 형제를 포섭해서 남로당 중부 지역당을 만든 사람이 남파간첩 이선실이었고 그러다가 지금 황인욱 선배는 뭐 정선 무슨 뭐 연구소장인가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하다가 본인이 겪었던 어렸을 때 겪었던 사북 사태 관련해서 영화를 지금 개봉을 했다. 아마 지금 그 영화가 아마 그 상영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마지막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 재산을 공개했는데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장동에 있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그다음에 제가 김지호 씨하고도 방송 여러 번 같이 했었는데 김지호 씨가 지금 민주당 대변인인가? 뭐 어디 대변인 했었는데 지금 뭐 하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아주 그냥 열심히 활동했던 그냥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인데 김지호 씨가 김현지를 뭐에 그 비유했느냐? 제초제래. 이거 좀 무서운 말 아닌가? 싹 녹여버린대. 제초제 뿌리면 잡초들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비위나 청탁 등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김현지 비서관은 김현지 보좌관은 원칙적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가 편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 김현지다.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원칙적으로 처리할 거면 이런 경우에는 국감에 좀 출석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김지호 씨는 그 지읒 히읗이네 히읗짓이 아니고 김지호 씨는 왜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다라고 김현지를 평가하는데 김현지는 왜 국감에 출석 안 하나?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가 편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면 1부속실장이 아니고요. 2부속실장 한 게 맞지 않습니까?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2부속실장은 영부인을 쭉 케어하는 그러한 분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제가 찾아보니까 더 판교 그 30몇 평짜리 112제곱미터면 몇 평인가 뭐 한 33평쯤 되나? 전용이 84.49제곱미터인데 남동향 뭐 남향 이렇게 있는데 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얼추 11억에서 12억 사이인 것 같아요. 저거를 얼마에 분양받았다고 그러더라? 거의 한 40% 50%는 아니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양받은 게 한 7억 정도에 분양받았던 것 같아요. 한 7억 정도에 6억 몇천에 분양받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래도 뭐 몇 억 올랐으니까 뭐 한 5, 6억은 7억에 분양받았다라고 하면은 4, 5억은 올랐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뭐 50% 이상 올랐다. 그게 대장동 아파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뭐 김현지 씨가 그냥 쭉 나와가지고 얼굴을 비춰주고 그냥 좀 이렇게 혼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떠듬떠듬 이렇게 진땀 흘리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싹 가라앉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부득불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간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 누구 생각나냐면요. 김건희 여사 생각나요. 김건희 여사도 옛날에 뭐 누구죠? 뭐 최재형 목사 뭐 이렇게 파우치 이런 거 받았을 때 이거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우리 동네 아버지 잘 안다는 목사님이 주시길래 그냥 잘못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어려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그 김건희 여사가 여사라고 꼭 호칭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것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샤넬백 받았다고 하는 거 드디어 인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목걸이는 아직 인정을 안 했다고 했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부인할지 아니면 인정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발저려 가지고 그 뭐였죠? 그게 그 파우치가 그 뭐 그렇게 에르메스도 아니고 샤넬도 아니고 뭐 그런 거였는데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발이 손이 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한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김현지 씨도 뭔가가 구린 게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뭐가 구렸는지 드러나지 않나? 드러나게 되나?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